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볼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유가가 다소 진정이 되고 간밤 마이크론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코스피는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죠. 이에 코스피는 장 막판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5%가량의 강세 마감을, 코스닥 역시도 2%가량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의 재료들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이런 재료들을 놓고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잠시 후에 전찬남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 저희 증시 콜라텍 커리큘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지금 당장 주목해 볼 만한 국내 증시 핫 이슈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내일장 공략해 보기 좋은 시크릿 종목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장 그리고 다음 주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증시 콜라텍에서 공략해드렸던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린 바로 이 시간에 공략해드린 사마 알미늄은요. 단기간에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3거래일 만에 25.6%의 상승률 달성해준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주목해볼 종목은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저번 주 이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40% 이상의 상승률을 달성하면서 현재 154%가량의 상승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 콘덴서까지도 114%의 상승률 포착되고 있는 만큼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률을 체크해 보니까 정말 변동성 장세에서 섹터 선별 그리고 종목 선별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저희 공부방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공부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장중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두셨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찬남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등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의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좋은 종목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만 콕콕 찍어드리고 있는 쪽집게 증시 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차남입니다. 증시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짜 방향성을 좀 잡기 굉장히 애매한 시장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뭐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직장인분들과 전업주부분들이 다 모두 제2의 삼성전자 찾으려고 찾아서 투자하시려고 하잖아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투자하기 더 좋은 회사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어제는 전강후약의 장세로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2시 구간 자본시장 안정화 간담회가 시작되면서 전강후강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코스피는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장 막판까지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5%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또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월 들어서 세 번째라고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 취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모두 활짝 기지개를 편 오늘 시장인데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시는 오늘 시장의 흐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 저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양대 지수가 일단은 오늘은 코스피가 5%나 상승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상승하고, 한마디로 두 시장의 양대 지수는 좀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를 상승으로 이끈 주체가 누구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같은 경우가 모처럼 한마디로 조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셀코리아, 계속 매도 포지션으로 계속 시장에 던졌습니다. 네, 정말 2월 한 달만 하더라도 한 40조 가까이 던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한국 증시에서. 네. 근데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취했고, 기관 같은 경우도 3조 가까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가 조금 크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미국 뉴욕 3지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일본의 니케이 지수나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3% 상승 마감했고요. 원달러율 같은 경우는 1,484원대에서 좀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조금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한 거에 비해서 원달러율은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조금 마감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아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전쟁이 조금 지속되는 가운데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주체가 돼가지고 시장이 조금 상승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저 보고 있습니다. 좀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지난 1월 2일부터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던 증시가 코스피 증시는 6,347포인트를 찍고, 딱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하락세를 그리면서 아직도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그래도 조금 어제 오늘 한마디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전쟁 자체가, 즉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자체가 이제 소강 사태로, 즉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긴 장기화가 아니라요, 긴 장기적인 전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젠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먼저 선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난 1월 2일부터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지만은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로 빠졌고 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디게 그래도 좀 상승 나오면서 오늘 그래도 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아직 우리 증시에는 여러분들이 매매 동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더 좋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코스닥에서 4천억, 기관은 코스피에서 3조 가까이 매수 포지션 취했지만은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갔다 하면 코스닥은 요 정도 올라갈까 말까 네, 하는 모습 보여줬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 다 차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뒤이어서 조금 뭐 최근 들어서 뭐 증시가에서 어떤 핫 이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이 진행돼도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렇죠. 네, 네. 전쟁이 진행이 돼도 미국의 FOMC 회의는 열리고 그렇죠. 네, 미국의 기준금리 역시도 네, 정해지고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FOMC 회의일 것 같아요. 네, 이제 6월 달에는 케빈 워시라든지 다른 인물로 바뀔 거니까는. 근데 요 마지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진행하게 되는 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금리 인하를 얘기하지만은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동결을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10년 논쟁 종지부를 찍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만 원 돌파하고 하이닉스가 100만 하이닉스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말이요? 삼전 닉스. 아, 그렇죠. 네. 네.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올라가니까 삼전 닉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그렇죠. 네. 네, 진짜 뭐 6년 전에는 주린이다, 삼린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참 재밌어요. 어쨌든 이런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이 엔비디아가 H200이라는 AI 반도체 칩을 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란 전쟁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강 상태로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중간중간에 분쟁 막 이런 소식들도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분쟁이 1년 동안 지속될 때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0%가 될 것이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 경제가 조금 크게 위축이 되고 산업이 조금 크게 줄어들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다 더불어서 노란봉투법까지 있다 보니까는 사실상 상황이 좋지는 않다 볼 수 있고요. 또 미국과 이란 전쟁이 계속 휴전을 제한을 거부하고 있지만은 이제 좀 이란 정부의 기관장 같은 경우가 계속 조금 제거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조만간 좀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를 겁니다. 저는 빨리 좀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이란의 모든 사람들이 네. 제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네. 이란 국민이 아니라요. 네네. 이런 이란의 좀 정부 기관에서 나쁜 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제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제가 3주 연속이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3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시장 자체가 크게 빠지니까는 사람들이 멘붕으로 이 얼굴이었고, 두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어디까지 빠져야 되나 해서 조금 또 멘붕이었고, 이제 요번 주 세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아 이 타이밍에 지금 들어갈 땐가? 라는 좀 고민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네, 고민만 하시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어떤 일이라도 발생하거든요.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근데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웅 전차남이 내가 뭘 사야 될지 고민될 때 증시 콜라텍 방송 시청하시고 영웅 전차남이 콕콕 집어주는 주식만 공략하게 되면은 최소한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로, 손실보다는 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딴 거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싫고 분석해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누가 콕 집어주는 주식만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증시 콜라텍 본방사수 하시고요. 네, 그리고 방송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 있죠. 어딥니까? 제가 손으로 탁탁 때리고 있는 이 QR코드에 그냥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세요. 키시고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그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가 나옵니다. 공부방 링크 나와요.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공략주, 지난주에 사마 알미늄 공략 못 해가지고 수익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공략주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고요. 이 공략주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입니다. 탁탁탁 제 때리고 있는 이 QR코드 여기에다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세요. 들이대세요. 공부방 링크 나오면은 클릭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에 상승을 더해줄 수 있을지 전찬남 전문가님의 브리핑 잘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장 아무래도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극대화된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께서는 또 남들이 놓치고 있는 섹터를 또 선별해 오셔서 저희에게 상승 흐름을 예측해 주시는 만큼 오늘의 섹터도 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저번 주 이 시간에 알루미늄 섹터를 공략해 주면서 또 한 종목을 통해서 25% 가까운 상승을 내주셨습니다. 동달아 이번 주 섹터도 당연히 좀 궁금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섹터 또 선별해 오셨을까요? 저 아나운서님 네. 한 종목으로 20%, 25%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굳이 왜 종목을 한 종목이라 표현합니까? 사마알미늄으로 25% 상승 보여줬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옛날 드라마 그거 알아요? 8의 연인? 아, 제가 그때는 네. 그 시대가 아닌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왜 말을 못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마알미늄으로 수익을 냈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 그러니까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아무튼 사마알미늄으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25% 이상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거는 정말 팩트니까는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 뭐 재방송 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너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주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섹터는 무엇이냐? 구리 섹터 준비했어요. 구리. 근데 구리 섹터인데 저는 조금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네, 섹터는 구리인데 섹터가 구리긴 해요. 근데 정말 종목은 구리지가 않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오. 말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네. 네. 네, 그리고 모멘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나. 네, 방구. 오. 막 방구 들었을 때 냄새 날 것 같은데 돈 냄새 나는 그런 거예요. 아, 방산과 냄새. 구리. 오. 이렇게 두 가지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지난주에 사마알미늄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알루미늄 섹터를 왜 공략해야 되는지 말했을 때 공감 많이 못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봅시다. 결국 올랐잖아요. 그럼요. 결국 올랐으면 영웅 전차남이 분석한 게 맞았고 제 말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구리 섹터, 왜 구리 섹터를 공략해야 되고 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네,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는 정말 내가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에 상승 나오는 종목 보고 싶거나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탁탁 때려야 나와요. 네. 네, 빨리 열어 때려야 나와요. 이렇게 딱 요 때리는 요쪽으로 QR 코드 통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가지고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요 구리 섹터 그리고 구리 섹터이자 또 방산과 구리 모멘텀이 같이 있는 방구 종목 방구 여러분들께 종목.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로는 구리 섹터를 선별해 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전문가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방산 그리고 구리를 겹 섹터로 지니고 있는 오늘의 시크릿 종목을 바로 만나보고 싶은데 저희 또 만나보기 전에 우리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또 들고 나와주셨던 종목들의 상승률을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저희 증시콜라텍 종목들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정말로 눈에 뭐가 있는지 일단 정말로 이게 너무 좀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3월 달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수익으로 마무리한 것도 있고 상승 안 나온 게 없었어요. 3월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시장은 박살 났어요. 진짜 코스피 지수 아까 봤잖아요. 6,300포인트가 5,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와중에도 그와 반대로 영웅 전차남이 시청자분들께 소개드린 종목은 코스피 지수가 박살 났대.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종목은 오히려 상승 났다 이거예요.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계양전기 3월 방송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께 계양전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계양전기는 하루 사이에 12% 상승 나왔고요. 사마알미늄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다음 날 대비해가지고 이번 주 고가 대비해서 총 2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더 말씀 안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들 아시다시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증시코라텍 애청자라면은 영웅전차남이 이 종목을 언제 소개드렸고 소개드렸을 때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증시콜라텍 너튜브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없는 말 하는 거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 또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요 자리에서 요때가 방송 시기였어요. 그리고 영웅전차남이 이렇게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까지 캡처를 해가지고 스크린샷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결정적 힌트를 드렸어요. 그쵸.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하면서도 사마알미늄이라고 방송 중에 실수까지도 했고요. 그쵸.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48분 40초에 제가 이 종목 당장 사마알미늄 했잖아요. 그쵸. 이 종목 사마알미늄 당장 사세요. 사마알미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힌트 드렸는데 안 샀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까지 하면은 저희가 또 아쉽죠. 많이 아쉽죠. 근데 오히려 좀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청개구리이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사지 마세요 해야 또 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남은 3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또 그리고 앞으로 뭐 2주밖에 안 되는 이 시간 또는 한 달이란 시간 동안에 영웅전차남의 이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종목으로 10%에서 20% 이상 상승 나오는 걸 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영웅전차남의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보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입니다. 탁탁. 오늘 세 번째 소개드려요. 제가 때리고 있는 이 QR코드에다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세요. 들이대세요. 찰칵찰칵 사진 찍지 마세요. 들이대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영웅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또는 게시판 링크가 나옵니다. 그럼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지난주 사마알미늄 공략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공략도 시켜드려서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다양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저희 종목들 상승률 리뷰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섹터 선별 그리고 종목 선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의 종목 또 바로 한번 공개해드리기 직전에 오늘장에서 또 핫했던 특징주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이 아산공장 FDA 생산 현장 실사 통과에 상승한 이 경보제약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리고 원전 종목 우리기술까지 오늘 상한가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특징주들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매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보제약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이 회사만이 모멘텀으로 상승 나왔어요. 오늘 일단 이 시장의 좀 특징주 섹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원전 테마라든지요, 아니면은 좀 전선 테마들이 좀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제약바이오 회사가 뜬금포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왜 상승 나왔는지 보니까는 이 회사에서 아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FDA 실사가 나왔는데 FDA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식약처 이런 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미국 FDA, 한마디로 미국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뭐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만들 때 허가를 받는 미국의 식약처 같은 곳이에요. 여기 FDA 생산 현장 실사 통과에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한마디로 이 회사에서 만든 제약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가 미국으로 수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걸 의미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주가가 상한가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은 굉장히 조금 어지럽습니다. 뭔가 ADHD가 연상이 될 정도로 상승 나오다가 계속 윗골이 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조금 투자하기 굉장히 조금 뭔가 변태 같은 종목이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항상 이렇게 좀 상승 나오다가 쭉 내려가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일은 갭상승 나올 것 같아요. 갭상승 오. 나올 것 같은데 물론 보유자분들은 좋을 거예요. 하지만 신규로 공략하시려는 분들은 공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차피 내일 갭상승 나올 겁니다. 꽉찬 한마디로 조금 매도세가 없는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로 내일 갭상승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남들이 30% 이상 수익 볼 때 왜 그때 공략을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3% 5% 수익 내고 빠식 매도하실 계획으로는 절대 공략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가가 조금 내려왔을 때 공략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그리고 롯데케미칼 볼게요.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반사 이익 전망의 주가가 10%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은 시가총액도 3조 가까이 되는 회사고 네, 오늘 주가가 11,3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은 주구장창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근데 네, 이렇게 좀 호르무즈 해협이 조금 봉쇄가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오늘 주가가 이렇게 단번에 상승 나온 건데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좀 단발성 이슈다. 네, 갑자기 이런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가 봉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갑자기 풀리게 되면은 이거 또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네, 상승 나올 때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신규로 공략하시려는 분들도 역시나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기술이란 회사 볼게요. 이 우리기술이란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국제유가 불안으로 인해서 조금 반사적으로 조금 좀 수혜를 봐가지고 주가 상승 나온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하락 나올 때 당연히 국제유가 한마디로 기름 같은 휘발유 같은 경우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휘발유는 전통적 에너지예요. 한마디로 유가 같은 경우, 원유 같은 경우. 네, 근데 원전은 어떻게 보면은 신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라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따른 조금 이런 대체적인 좀 이런 대체 에너지로 좀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원전인 테마라든지 전선 테마들이 상승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째려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주가가 상승 나와서 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 생각되지만은 그래도 지금 자리가 너무 높다 생각돼요. 왜냐면은 전 사실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0원도 안 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셔가지고 저는 현금 확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 드립니다. 롯데케미칼도 역시나 매도 의견 드리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매도 의견 드리면서 네, 오늘 조금 시장에서 상승 나왔던 종목들 가운데서 경보제약, 우리기술, 롯데케미칼 말씀드렸고 투자 의견도 제가 보는 시선에서 매도 의견으로 전부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차 전문가님께서는 워낙에 안정적인 또 종목들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급등한 특징주 종목들에 대해서 신규 매수 진입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매도 의견을 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숨겨진 섹터에 투자 기회가 있을지 저희가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저번 주에는 알루미늄 섹터를 공략해 주시면서 사마 알루미늄을 통해서 3거래일 만에 25.6%의 상승률을 달성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 그리고 방산 겹 섹터를 가지고 있는 시크릿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정말 이 시간이 가장 기분 좋아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네. 조금 웬만해선 다른 때와 다르게 말을 좀 빠르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뭐 래퍼처럼 말을 굉장히 빠르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정말로 방송 시작하자마자 20분, 25분 만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오늘 네, 이렇게 좀 말을 빠르게 했냐면은 오늘 영웅 전찬음이 준비한 네, 돈 냄새 나는 오. 네, 방구 종목. 방구 종목. 방산과 구리,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네.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지난주에는 삼알미늄을 10분밖에 말 못하니까
네, 너무 좋은 종목인데 음. 근데 10분밖에 말 못해서 너무 아쉬움을 남기자 제가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안 그래도 시청자분께서도 네. 실시간 댓글로 너무 종목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셔서 아쉽다는 그런 평가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근데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면서 네, 여러분들께 좀 아쉬움이 남지 않게 제 스스로가 아쉬움이 남지 않고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쉬움이 남지 않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미션이 있어요. 네, 제 미션은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님을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이 네네. 나도 한번 사봐? 오. 공략해봐? 관심 가져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사볼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욕심이 네, 생기도록. 욕심이 생기게 한번 꼬셔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웅 전체에 준비한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섹터는 네, 구리 섹터입니다. 구리 섹터. 구리 이렇게 생겼대요. 네, 그리고 네, 이 뭐 현대무백스 하면은 왜 나오냐면은 네, 제가 현대무백스 9,490원에 공략하자 했는데 주가 7만 원까지 갔어요. 4만 원까지 갔고 알맥은 7만 원까지 갔고요. 슈어스포트테크도 뭐 올랐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여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고 여러분들께 다 크게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영웅 전천함이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안정적이고 위험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믿고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셔도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겁니다. 일단 오늘 영웅 전천함이 준비한 종목은 목표 수익률은 30% 봅니다. 오. 네, 30%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이건 겸손하게 30%고요. 저는 플러스에서 50%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 그렇기 상승을 때문에 좀 크게 열어두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진짜 많은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섹터는 원자재 섹터고요. 그리고 제가 왜 방구라고 했냐면은 이건 원래 바꿔서 쓸라 했는데 구리 앤 방산 테마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냥 우리 마트 갔을 때 뭐 우유를 하나 집었는데 1+1이라고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네. 뭔가가 편의점에서 뭐 하나 집었는데 1+1입니다. 하나 더 하나 더 가져오세요 하면 주세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소한 행복.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종목은 구리 테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산 테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20만 원이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 넘었어요. 이거 지금 너무 다 고점이잖아요. 누가 봐도 고점입니다. 저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크레이지한 사람이에요. 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 투자하려고 하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투자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종목을 정말 구리계의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일단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종목의 지분율을 볼게요. 야, 이 회사 지분율만 봐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국민연금공단이 8%나 이 회사의 지분이 있어요. 와, 8%나. 네.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의 지분이 5%만 있어도 네, 일단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리고 이 회사는 자사주도 2%나 있어요. 71만 주. 이제 상법 개정안이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 역시 어떤 테마에 속하게 됩니까? 상법 개정안 수혜주에 속하게 돼요. 구리 방산만 속하는 게 아니라 상법 그렇죠. 개정안까지. 네. 자사주가 2% 있잖아요. 뭐 애게 2%밖에 안 돼? 이 회사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요. 근데 10만 원이 넘는 한 주당 10만 원이 넘는데 71만 주가 자사주라고요. 그럼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은 이 회사 주가 장인 자사주 소각 테마로 엮이기 때문에 인포바인처럼 주가 상한가 갈 가능성도 크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학금 판대, 뭐 봉선, 뭐 주화영 소전 등 방산 사업 부문에서는 총알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요즘 방산 테마 요즘 좀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현재 올해 한마디로 2022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렇죠. 그 2026년만 하더라도 지금 어떤 전쟁들이죠?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전쟁이라든지 분쟁이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란, 뭐 이라크를 포함해서 뭐 미국과 포함해서 그렇죠. 동남아 국가에서도 좀 격하게 일어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캄보디아, 태국. 네. 네, 캄보디아, 태국.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미국, 베네수엘라. 물론 그쵸. 마두로 씨는 되게 허무하게 잡혔지만은 잡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 이란. 네, 이렇게 있고
근데 향후는 어딜 것 같습니까? 어딜까요? 중국 아니면 대만이 될 거다. 와, 예, 중국과 대만이 양안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진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가 될 것 같냐? 예, 미국과 쿠바. 예, 그리고 또 뭐 한반도가 또 제2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근데 전쟁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지만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할 때 어떤 게 K방산에 어떤 게 주목이 됐었냐면은 여러분들도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태국에서 전투기 어떤 거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거 KF-16이라고 해서 네.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쓰고 있어요. 음. 저도 군대를 안 가서 잘 몰라요. 아니면 뉴스 기사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안 가셨군요. 안 갔어요. 네, 못 간 겁니다. 정확히는. 네. KF-16이라는 전투기를 해가지고 캄보디아가 아예 제공권이 장악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K방산이 K방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미사일을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한테 쏘잖아요. 근데 거기서 UAE,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네네. 네, 그쪽에 떨어졌대요 미사일이. 근데 우리나라에 한마디로 조금 다연장 로켓포라고 할 수 있는 천궁 이게 다 방어를 해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아이언 돔이라고 있죠. 이렇게 조금 이런 테러 조직이 이렇게 미사일 쏘거나 로켓포 쏠 때 이런 아이언 돔이 막아주는 것처럼 천궁이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K에 한마디로 조금 이런 그 이란에서 던진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그러다 보니까는 또 역시 K 방산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조금 이런 폴란드 국가에서도 역시나 K 방산 같은 경우에 반해서 K9 자주포 같은 경우를 계속 보내달라. I love Korea 막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K 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목받으면 더 주목받고 산업이 시장의 규모가 더욱더 커지면 커졌지 절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방산 테마는 지금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뉴스 기사만 보시더라도 이제는 군인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과거처럼요. 중세 시대나 뭐 산업 전쟁, 최근 50년, 60년 전쟁만 하더라도 무슨 군인이 그냥 뭐 인해 전술이라고 해서 바다처럼 뭐 사람으로 하는 전쟁이었지. 옛날에는요. 사람으로 하는 전쟁이고 깃발 꽂으면 끝나는 전쟁이었지. 지금은 미사일 다 쏘고 드론으로 가서 군인이라든지 또는 이런 고위 뭐 공직자 같은 경우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이 전부 다 이제 폐허가 된 지역에 가서 깃발 쉽게 꽂는 그런 전쟁인 거라요. 왜 사투리가 나오지? 그런 네. 전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좀 요즘 현대전의 양상인 요 드론을 잡는 데만 해도 60억 미사일이고 60억짜리 미사일이 든다고 하니까 안티드론 부상의 K방산의 기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K9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경랑 휩싸인 전쟁에 휩싸인 중동에서 방산업계가 계속 조용히 웃고 있다고 하고 아까 얘기한 천궁이 계속 수요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방산 테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들이 이런 뉴스 기사 제가 설명드린 거 말고도 이런 뉴스 기사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오늘 영웅 전찬음이 준비한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총알 만드는 회사입니다. 총알 만드는 회사. 우리가 네. 주식 투자할 때도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우리 이건 총알이라고 합니다. 네.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총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회사는 단순히 뭐 권총, 소총, 뭐 두두두두 하는 따발총이라고 해요. 기관총. 네,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 안 갔다고. 네. 기관총. 네, 이런 기관총이라든지 총알을 만든 총에 들어가는 총알 같은 경우를 만든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네. 또 들어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 총알을 포함해서 이 기업만의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매출 1조 돌파했다고 또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제가 뒤이어서 말씀드릴 거였는데, 네, 이건 또 총알뿐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K9 자주포에도 뭐가 들어갑니까? 뭐 거기다 풍선 넣을 거예요? 아니거든요. 포탄 들어가잖아요. 포탄. 그 포탄까지도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방산의 기본이 되는 총알과 포탄을 만드는 회사가 어느 회사다? 오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회사가 그 회사인 거예요. 네, 맞아요. 포탄값 4배가 폭등해서 풍산이 뭐야 이거. 아무튼 이 방산 매출이 1조가 넘었대요. 네네. 네, 이거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닌데. 저는 일부러 준비한 줄 알고 피디님께 일부러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또 결정적 힌트 드렸네요. 저번 주랑 똑같아서 뭔가 똑같이 또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뭔가 데자뷰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다음 뉴스 기사 보면은 음. 네,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는 폴란드 탄약 공장 건설 소식으로 인해서도 장 초반 4%대 상승 나왔고 레바논 어딥니까? 중동이죠. 요새 핫한 이 중동 지역의 레바논 정부 요청의 박격포탄 수출 추진으로 주가가 상승 나왔고 폴란드에서 K9 자주포를 있는 대로 보내달라 해가지고도 이 회사의 주가가 몇 프로? 17%나 상승 나왔어요. 방산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17% 상승 나오고 상한가 나온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들로 조금 방산 테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넣었으면 좋겠다. 빅텍, 스페코 이런 거 집어넣지 마세요. 그런 회사들은 너무 제가 너무 좋은 회사기도 해요. 네네. 하지만 제가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회사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빅텍, 스페코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총도 낮아요. 네네. 네, 그리고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때가 많이 탄 종목이에요. 음. 네, 그런 종목은 아까 전에 제가 차트 통해서 말씀드렸죠. 경보제약의 차트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변태같이 윗꼬리들 엄청 달리고, 음. 네, 그리고 조금 차트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공략하지 마시고 자사주 소각 테마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 상승 나올 가능성도 크고 국민연금의 지분도 8%도 있고 방산 매출로도 1조 기록한 이 회사 여러분들이 꼭 포트폴리오에 넣었으면 좋겠고 방산 테마로도 이 회사는 이미 주가가 하나 시스템적으로 주가가 20% 30%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다. 이 회사 알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된다? 여기입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말씀드려요. QR코드 탁탁 치고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세요. 들이대세요.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공부방 링크 나와요.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요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님께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걸 궁금해하실까요? 아나운서님, 네. 이 방송국 오실 때 보통 걸어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럼요. 뭐 차를 타고 오시는 경우도 있겠고. 네. 근데 걸어오실 때 못 봤어요?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회사? 어떤 회사일지. 네. 이 회사 건물이 있다니까요? 저희 방송국 근처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오. 참 신기하죠. 제가 참 시야가 좁습니다. 근데 안 보이게 있어요. 좀 네. 낮에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크게. 예, 저는 아침 방송할 때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 진짜. 제가 밤에만 오다 보니까 그쵸, 이 그쵸. 회사의 존재를 몰랐어요. 네. 네. 아무튼 스타벅스 옆에 있어요. 한번 나중에 봐봐요. 오. 그 정도로 이 회사가 유명하고 큰 건물이에요. 네. 큰입니다. 네,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그냥 잡초 같은 회사 준비한 게 아니라 음. 우량한 회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우량주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테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리테마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사실 말해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구리가 얼마나 중요한 원자재인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파이프 네, 또는 이 구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산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쓰임새를 쓰냐면은 전선 제일 중요하죠. 전선, 네, 배관, 네, AI 기술 같은 경우가 나날이 조금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제는 AI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AI 시대가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 설립. 데이터 센터 설립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광 케이블이에요. 이 광 케이블에 알루미늄이 들어갑니까?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구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구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구리의 쓰임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가 확장이 되고 또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직업 중 하나가요. 강 케이블 선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구리 같은 거.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구리의 좀 미래는 밝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이유는 열 전도성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네, 지금도 좀 건설이 되고 있고 확장이 되는 추세입니다. 전쟁이 진행돼도 AI 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참가 소폭 위축은 됐다 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AI 테마, 인공지능 테마, 네, 만약에 공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네, 조금 이런 AI 데이터 센터 수혜로 엮일 수 있는 원자재 테마인 구리 수혜주는 꼭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구리 케이블 넘어서 강 연결 시대가 온다 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구리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네, 구리 테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요 구리 테마주 여러분들이 꼭 공략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웅 전참의 종목 2가지 준비한 것 같잖아요. 네. 아닙니다. 오늘 한 종목,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한 종목에 방산 테마와 구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방구.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공략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관심 안 둘 이유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도 보도록 할게요. 구리 제품에서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54%. 네, 총 더하면은요. 네, 총 더하면은 한 65%는 나오고 있어요. 구리 테마에만. 네, 69%.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구리 산업으로만 매출이 69%나 발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AI 데이터 센터가 AI가 더 성장하고 만약에 확대가 되고 AI 테마가 시장 주도 테마로 온다. 이 회사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방산 테마로는 매출이 30% 된다 말씀드립니다. 딱 깔끔합니다. 구리 플러스 방산 테마로 주가가 상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회사다 말씀드려요. 자, 차트 볼게요. 차트로 보면 뭐 요런 회사 가져왔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멍청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네. 네, 3월 4일에 주가가 16만 900원까지 갔습니다. 주가 쭉 내려갔어요. 요 내려간 시기에는 미국 이란 전쟁으로 해서 내려간 게 큽니다. 근데 지금 볼까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오늘 차트를 보면은 밑꼬리가 달렸어요. 여기서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박스권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면은 장대 양봉의 모습을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우량한 테마 안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과 이건 자사주 소각 수혜주 안 가지고 있다, 구리 수혜주 안 가지고 있다, 방산 수혜주 안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리 수혜주, 구리 모멘텀, 자사주 소각 모멘텀, 방산 모멘텀이 3가지 모멘텀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요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방송 시간 4분밖에 안 남았어요. 4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는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이 종목을 알 수 있는 시간도 4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알고 싶다, 3가지 모멘텀에 있는 이 회사 알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입니다. 탁탁 때리고 있는 이 QR 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세요. 들이대세요. 영웅 전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하세요. 네, 그럼 공부방 링크와 또는 게시판 링크 나올 거예요.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방산, 자사주 소각 테마, 그리고 구리 테마가 같이 있는 요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 구리 섹터 내에서도 방산 테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상승률은 30%를 제시해 주셨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보다 이 종목에 대한 공부,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저희 공부방에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의 이 브리핑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공략주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외에도 좀 우량주로서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8%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성 부분에서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주로 이 방산 섹터 수출액이 무려 1조를 도달했다고 합니다. 수익성 면에서도 펀더멘탈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들고 오신 점 마지막으로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